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패권을 노릴 수 있는 9개의 강대국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전쟁이 터져도 단 일주일이면 평양에 태극기가 휘날린다는 것은 중국조차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 공군의 F-35에 어지간히 쫄았는지 간첩들을 내려보냈다가 싹 다 잡혔는데 25도 아니고 딸랑이 1,000만원 쥐어주고 F-35의 도입을 막으라는 꼴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44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약속한 대신 F-35의 추가 도입을 요구하자 한국도 군사력 증강에 큰 보탬이 되는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며 북한만 속이 타고 있습니다. 북한이 되도 않는 짓을 한다면 F-35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북한의 청와대인 주석궁을 박살릴 수 있어 적화 통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김정은과 북한 윗대가리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F-35 130대의 도입 확정이 북한에서 날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무역 대국답게 미국의 무역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 삼성과 현대는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인에게 믿고 쓰는 기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1급 동맹국에만 엄격하게 판매하는 F-35를 한국에겐 제발 사달라고 매달리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인 한국이 선택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4,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F-35를 도입한다면 스텔스기의 핵심인 내부 무장창 설계도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F-35는 공대공 능력에서 F-20이나 수호의 57은 말할 것도 없으며 KF-21에게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스텔스기라고 F-15X와 송이 35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쯤은 쉽게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스텔스기의 증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적국의 주요 시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스텔스기의 요격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러시아와 천궁을 보유한 한국뿐입니다. 이스라엘의 F-35는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이 쫙 깔린 시리아를 제집 드나들듯이 공습했으며 중국이 스텔스기 킬러로 자랑하던 JY-27은 탐지도 못해보고 F-35에게 허무하게 당했는데요. 한국이 처음 F-35를 도입했을 때 중국에서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거세게 비난한 이유는 중국의 스텔스기인 제-20조차 F-35를 당연히 해주지 못하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털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공동개발국이나 일본처럼 대당 2천억씩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카이에 본사가 있는 서천에 공장을 짓고 부품까지 국내에서 제작하는 라이센스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F-35의 도입을 막기 위해 간첩 4명을 내려보내며 공작금 2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간첩 포상금도 20억인 마당에 이처럼 푼돈으로 전략무기의 도입을 막으라는 것이 어이가 없는데요. 한국이 130대의 F-35를 도입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의 공군을 보유하게 되며 고난의 행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비참하게 죽어가던 북한군에겐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북한군이 한국군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유해 공군 같은 재래식 전력을 놓지 않는 것을 만약 중국이 북한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 지원을 끊으면 3일 안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의 교과서인 걸프전에서 미국은 공군의 맹활약 덕분에 승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새겼으며 당시 북한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인 나이트호크가 이라크를 지옥으로 만든 것을 똑똑히 지켜봤는데요. 북한 공군은 500대의 전투기를 보유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지만 그중 400대가 1960년대에 생산한 미그 19인지라 전투는커녕 비행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전투기를 격추할 천궁 미사일이 발당 20억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판이며 실질적인 전력은 미그 23 56대와 그나마 최신 전투기로 평양을 지키는 미그 29 40대가 전부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공군의 주력인 KF-16만 보내도 북한 공군 다인 복날 개 패듯이 털어버릴 수 있으며 북한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전투기의 기부를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모두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북한 공군이 한국군의 폭격이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됨에도 비행장을 휴전선 근처에 짓는 이유는 구형 전투기들을 하나라도 빠르게 출격시켜 한국의 공군기지에 들이받아 자폭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북한에게 공군은 일회용에 불과하며 한국 공군이 마비되어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 않고 휴전선이 대기하고 있던 전차 사단이 신속하게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북한의 재파식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물량 공세에 취약했던 한국 공군이 전투기 부족을 F-35로 채우게 되면서 북한 공군의 자사돌격은 130대의 F-35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 시야에도 먹히지 않습니다. F-35는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자랑하는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도발을 자행하며 뻔뻔하게 경제지원을 요구하던 북한 수뇌부는 벌벌 떨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도 바보는 아닌지에 2020년 열병식에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번개 6을 공개했지만 원본이자 성능이 훨씬 우월한 러시아의 파버리트도 F-35에게 당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저항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타우루스 250발을 도입하며 F-35에 탑재한다고 밝혔는데 6m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어 북한 수뇌부가 어디에 숨든 쥐어 벙커와 함께 폭사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언제든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F-35의 존재 때문에 전쟁은 꿈도 꿀 수 없으며 2천만 명을 노예로 부려먹으며 이를 한국 탓으로 돌리던 북한에겐 오직 멸망만이 존재할 텐데요. 핵만 믿고 미친 듯이 널뛰는 북한과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으로 험난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F-35는 동북아의 하늘을 지배할 전략 무기로서 외세로부터 한국을 지킬 든든한 독수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